그래서 가중평균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꼭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이제 자료를 봤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좀 이론이 바로 최소 교집합에 대한 거예요. 최소 교집합. 예, 그래서 요거는 자료 보다 보면 되게 생뚱맞게 물어보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지? 되게 난감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소 교집합이 가끔 나오고요. 이게 출제된 걸 보다 보면 가끔 5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연도에는 이 최소 교집합 상황 자체가 한 5개, 4개 정도 나오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출제하는 그 출제진들이 뭐 거기에 꽂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다 보면 이거 최소 교집합이 또 나왔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엄청나게 막 4, 5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안 나오니까 발견하기 어렵다니까요. 이거 맞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제가 그냥 바로 접어둘게요. 수박, 참외, 사과에 대해서 좋아한다, 싫어한다. 참외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사과를 각자의 기준값이 수박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로 전체 집단 이렇게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눠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박과 참외를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수박, 참외 이런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죠? 교집합이죠.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실 때 어떤 두 항목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형성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죠? 이거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뭐 남자이면서 여자인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박, 참외, 사과 중에 너 좋아하는 과일 하나만 골라라고 했다면 그때는 수박과 참외를 동시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미묘하게 다릅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특히 이 경우에 최소 교집합을 많이 물어봅니다. 바로 이때가 이겁니다.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 중, 이 중이 이제 뭔가 교집합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요. 바로 참외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야. 이 집단. 그럼 수박 좋아하는 사람 80명이죠? 수박 지금 80명인데 지금 참외는 84명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다른 제약이 없다면 수박이 이 참외 안으로 쏙 다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집합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둘 사이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알겠어요. 80으로 최대값은 알겠는데 최소값은 얼마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없다고 가정을 하면 80 더하기 84를 하면 문제가 생기죠. 이게 164가 돼버려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전체가 100명인데 100명을 넘어가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00명을 넘어가는 수치인 64명. 이 64명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개를 동시에 좋아하는 인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집합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생기는 이 오류, 이 인원이 바로 이제 최소 교집합 인원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공식화하면 이럽니다. 수박 더하기 참외 더하기 빼기 전체.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러면 뭐가 나온다? 최소 교집합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 익혀두셔야 되고 언제 이렇게 이 교집합에 대한 인원이 정확하게 표에 안 나와 있는데 저기에 대한 걸 물어보면 그때가 바로 최소 교집합 인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발견하기 어려워요. 참고로 이제 3개 사이에 최소 교집합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3개 사이에서. 이건 5급에서도 물어본 적이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3번, 1번, 2번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거의 물어보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거는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해서 외워두세요. 이런 경우에는 3개를 다 더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2번 빼주면 바로 3개에 대한 최소 교집합이 나옵니다. 이거는 암기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외우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비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비율에 대해서 수박, 참외, 사과 좋아하는 비율이 80%, 싫어하는 비율이 20%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똑같은 물음인데 수박을 좋아하는 사람 중 참외를 좋아하는 사람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최소값은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비율을 알 수 있어요. 비율. 마찬가지로 80% 더하기 84% 빼기 전체가 100%죠. 이게 64%. 바로 이때는 최소 교집합의 비율이 전체에 대해서 64%가 된다. 바로 여기. 이거의 최소값이 64%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전체가 혹시 주어져 있다면
곱을 통해서 최소가 되는 인원까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죠? 3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80 더하기 84 더하기 88 해준 다음에 얼마를? 200을 빼줘야 돼. 200. 100의 2배. 그렇게 해서 나온 비율 52%가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기본 분수 계산과 더불어서 가중 평균과 최소 교집합은 이거 왜 제가 알려드리는 거냐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사실은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문제에 하나 걸렸을 때 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걸렸을 때 일단 문제가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뭘 물어보는 거지 이게? 되게 낯설거든요. 근데 이건 특징이 뭐냐?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아 이거 가중평균 바로 계산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출제되는 빈도 자체는 높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에 대해서 체감 시험의 난도를 낮추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가중평균과 최소교집합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연습 문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꼭 체크 이따가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